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의 의혹이 불거져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들어보신 대로인데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사과나 해명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박나래 씨의 직접 육성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외에는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평인데요. 매니저 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직장 내 갑질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라든지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니저 측에서는 퇴직금을 정산을 다 완료를 했는데 전년도 매출의 10%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만나서 대면을 해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매니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라든지 사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논란은 좀 커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박나래 씨가 조금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본인이 발언을 했을 때 나중에 형사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 지난 4월에 있었던 박나래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런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을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매니저들밖에는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을 의심한 거 아니냐, 본인을 의심한 거 아니라는 어떤 서운함이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매니저인 S씨 같은 경우에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토로를 할 만큼 평소에 믿었고 가족 같다고 했던 분들에게 어떤 사라진 물품에 대해서 도둑으로 어떤 절도범으로 의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뒤틀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이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링거 이모 최근에 입장을 밝혔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박나래 씨에게 시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의료 면허에 대해서도 취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링거 이모라는 사람은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주사 이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니저 측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 23년 7월에 촬영차 갔었던 김해 호텔에서 이 링거 이모가 찾아와서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맞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문자 메시지, 그 호텔의 주소라든지 그리고 링거 이모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것들을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론사에서 링거 이모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시술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나래 씨가 개그우먼인 것은 알지만 내가 박나래에게 시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밝힌 것이죠. 근데 본인은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그때는 동네 약국에서 약을 줘서 그때는 좀 처방을 했었다. 본인이 실수를 했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분업 이후로는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정한 부분 자체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제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한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을 한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접수는 했지만은 이 사건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 뭐 직접 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강남 경찰서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공갈미수 박나래 측은 오히려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서 용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관련 사건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강남 경찰서에서 아마 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주사 임무라든지 링거 임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서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아마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아마 마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박나래 씨를 마지막에 이제 불러서 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아마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몰수 추징된 자신들의 재산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 찾기에 나선 모습이에요. 배경 어디 있다 보세요? 당연히 1심 판결에 대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0원이에요. 더 이상 추징을 할 수가 없게 예. 돼버린 겁니다. 그게 확정돼 버린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남욱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추징 보존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이 돼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징 보존 절차를 아마 해제를 할 것인데 법원에서 네. 이걸 적극적으로 먼저 해제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 등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거 추징 보존 해제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기된 가압류와 가처분 일부가 인용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가처분이 먼저 마무리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사 판결이 날 때까지는 동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 사건 같은 예.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그리고 민사 사건도 이미 제기가 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민사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동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673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인용된 금액은 한 1,066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원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이제 김만배 씨의 남욱 변호사의 추징 보전 해제 청구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법상으로는 해제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법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남시라든지 성남도계공에서 성남개발공사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처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제의 소식들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